인류의 위대한 자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입니다. 자연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주의 신비에 도전합니다. 1억 년 지구의 비밀을 간직한 곳, 화성시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인시스의 고향.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화성시가 최적지입니다. 지역사랑 캠페인. 이 캠페인은 화성시와 함께합니다.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함장이 독도 경비를 위해 처녀 출항했습니다. 인천시에 상트페트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장애인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강원도 동해시 소식입니다.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함장이 독도 경비를 위해 처녀 출항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고요미 경정이 이끄는 1513함 재민 13호는 독도를 수호하는 함정으로 지난 12일 오전 9시 동해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출항 신고식을 가졌습니다. 신고합니다. 동해해양경찰서 1513함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광역 1구역 출동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김춘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고요미 경정에게 최초 여성 함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요미 함장은 부산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2002년 경사특채로 해양경찰에 들어와 1503함 부함장, 대변인실 2팀장을 거쳐 11년 만에 경정으로 승진했으며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함장에 오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날 출항식을 마친 고요미 함장은 함정에 올라 독도 수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항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고용 창출 우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장애인 체육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10억 이상 취득한 300개 기업입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시에 투자해 고용 창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71개 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3개 기업, 부동산 취득 법인 중 영세하거나 법원의 회생 절차 중인 2,484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세무조사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시와 자치구에 보고하고 이를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권도시에 걸맞은 장애인 스포츠 진흥을 위해 경쟁력 있는 장애인 전문 체육 진흥, 장애인 힐링 생활체육 활성화 등 7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3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면 개정 등 운영지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체육 22개 가맹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을 지원, 상담에서 체육 지도까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의 유형별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 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장애인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YBC 광주방송 정용균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 보건소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동제세 동기를 설치했습니다. 오산시 보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동주민센터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관내 공공시설 15곳에 응급장비를 설치해 안전한 도시를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자동제세 동기를 공공시설에 설치함으로써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제세 동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 장소는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공원 등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장이 멈춘 지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심장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9에 먼저 가장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알고 있던 제세동기 위치에 가서 빨리 가져다가 전원 버튼을 키시면 환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세요. 이제 환자의 상의를 벗기시고 패드를 케이스에서 떼어내세요. 패드를 이렇게 그림과 양쪽에 있는데 똑같이 패드를 가슴 피부에 부착하세요. 이 패드 부착 위치가 오른쪽은 쇄골뼈 밑에 그리고 좌측은 족kok지에서 4에서 5cm 내려온 뒤에 좌측편으로 여기서 한 8초에서 10초 정도 지나면 판단이 끝나서 시약이 필요하다 하면 3번 버튼이 반짝이는데 그때 3번 버튼을 쫙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제세동이 한 번 사이클 연락했는지 끝난 거예요. 확인하세요. 갑작스럽게 예측 불가능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오산시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부담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성시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안성시는 2013년 3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만 0세에서 5세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 SK 중에서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에서 5세 아동에게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금년 3월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소득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으로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하셔서 3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음식점 메뉴판을 보시면 가끔 자세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으셨을 텐데요. 안성시에서는 앞으로 음식점이 외부 가격과 중량당 가격 표시를 하도록 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66제곱미터 이상 이미용업소는 외부 가격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해당되는 일반 휴게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안내문을 배부해 외부 가격 및 중량당 가격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31일부터 음식점의 외부 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면적 15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에서는 유예 기간인 4월 30일이 경과되기 전에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가격 표시물은 가격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외부 가격 표시는 영업소의 입구나 주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 단체와 협조해 외부 가격 표시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업소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소식입니다. 인천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내 권력 서열 3위로 꼽히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원과 문화부 장관을 만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국립음악원을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설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도 송 시장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러시아에서 송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음악원을 설립하기 위한 실무 협의팀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 측은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설치 사업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단기 한국인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시가 새해를 맞아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방침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가 수거한 식품을 살펴보면 총 12,580건 중 111건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회수와 폐기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유통을 차단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그 안전하고 그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번 수거검사의 주요 항목은 식약청에서 지정한 특별관리 대상인 30개 품목의 식품과 농임산물에 남아있는 잔류농약, 그리고 카페인 함유식품 등입니다. 특히 시는 이번 수거검사에서 항목별 판매 기준의 적합 여부 검사뿐만 아니라 유해 항목을 중심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해 시중에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시 북부에 위치한 국제대학교가 제15회 학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국제대학교는 13일 오전 11시 국제대학교 국제관 강당에서 졸업생과 학부모, 한만호 이사장을 비롯한 협력기관과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국제대학교 학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20학부를 비롯해 5개 학부 19개 학과 졸업생 1,434명의 대표에게 이종현 총장의 학위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최우수 공로상을 비롯한 성적 우수상 수여와 외부기관 표창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날 졸업식에는 이계인 송탄 출장소장을 비롯한 총동문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참석자들은 졸업생들을 격려하며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예, 오늘 국제대학교 15회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합니다. 국제대학교에서 배운 것은 인성을 기르고 전공을 실기로 많이 배우고 국제와의 외국어와 국제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 3가지 교육의 핵심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힐 텐데 그럴 때마다 많이 참고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성을 보이도록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배운 것으로는 교육이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분야를 좀 더 열심히 갈고 닦으면 자기 분야의 유명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제화 교육도 계속해서 해가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전체로 국제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외국어는 물론이고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도 배우고 익혀서 좋은 국제인이 되도록 그 3가지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권투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학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졸업하니까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국제인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자리 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국제대학교는 인성을 바탕으로 이론 중심의 전공 과목을 가르치며 국제화 사회에 발맞춰 외국어 능력 등을 키우는 것을 3대 핵심 교육으로 지도하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